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경망, 바로 이 장외시장 OTC 마켓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상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시장, 그 비밀을 오늘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과연 은행 딱 하나가 무너지는 게 금융계 전체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장외시장의 구조 안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이 장외시장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거래소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장외시장은요, 말 그대로 장 바깥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처럼 딱 정해진 중앙거래소가 없어요. 대신에 은행이나 여러 금융기관들이 전화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직접 1대1로 계약을 맺는 거죠. 거대한 하나의 협상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온갖 맞춤형 금융상품을 위한 그런 프라이빗 딜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서로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에는 아주 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 리스크. 다시 말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은행이랑 수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그 은행이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속했던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이게 거래 상대방 신용 리스크라는 겁니다. 내 거래 파트너가 약속을 못 지킬 위험, 바로 그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요. 이게 과거 장외시장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다른 모든 기관들이랑 진짜 거미줄처럼 직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구조에서 한 곳에서 문제가 뻥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위험이 이 거미줄을 타고 순식간에 시스템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말이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터졌죠. 1998년에 있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바로 LTCM 사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LTCM이라는 회사는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모여서 만든 말 그대로 천재들의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이들의 완벽해 보였던 투자 모델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LTCM의 파산은요, 그냥 한 회사가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엄청난 손실은 수많은 장외계약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을 타고 번개처럼 퍼져나가서 월스트리트 전체, 아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던 정말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공포가 전 세계 금융계를 덮쳤습니다. 회사 하나가 잘못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멈출 수 있다. 이걸 정말 뼈아프게 깨닫게 된 거죠. 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나서 금융계는 부랴부랴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나온 아이디어는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거래 당사자끼리 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CSA, 우리말로는 신용보강부속계약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하는 두 기관이 야, 우리 혹시 모르니까 서로 담보 좀 맡겨두자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뭐 일종의 사적인 보험 계약 같은 거죠. 하지만 이건 개별 거래의 위험은 좀 줄여줄 수 있었지만 아까 봤던 그 복잡한 거미줄 구조, 즉 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자들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아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바로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거였죠. 그 혁신의 중심에 바로 이 중앙청산소, CCP, Central Counterparty가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늘 설명에 아하 하는 순간이죠. 보세요. 왼쪽에 그 복잡했던 거미줄이 오른쪽에 아주 깔끔한 허브 형태로 바뀌었죠. 모든 거래가 CCP라는 이 중앙 허브를 통하도록 구조를 확 바꾼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를 그냥 풀어버린 거죠. 정말 우아한 해결책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은행 A랑 은행 B가 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해요. 그럼 바로 그때 CCP가 그 둘 사이에 딱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래 있던 계약 하나를 두 개로 쪼개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는 이제 B가 아니라 CCP랑 거래를 하게 되고 B도 마찬가지로 CCP랑 거래를 하는 거죠.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가 혹시라도 파산하잖아요. A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A의 거래 상대방은 아주 튼튼한 CCP니까요. CCP가 이렇게 위험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건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들 덕분입니다. 우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양쪽에서 개시증거금이라는 일종의 보증금을 받아둬요. 그리고 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을 변동증거금으로 바로바로 정산해버리죠. 빚이 쌓일 틈 자체를 안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정말 큰 손실이 생기면 모든 회원사들이 함께 그 손실을 나눠주는 구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겹의 충격 흡수 에어백을 장착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CCP라는 혁신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화 그리고 중앙관리 이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위험이 그 거무줄처럼 얽혀서 어디로 튈지 예측조차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위험이 CCP라는 중앙 허브로 모여서 아주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덕분에 시스템 리스크는 극적으로 줄었고 금융 시스템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이고 튼튼해진 거죠. 오늘 우리는 복잡하기 짝이 없던 장외 시장의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남아 있어요. 모든 위험을 CCP라는 단 하나의 중앙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혹시 또 다른 종류의 중앙 집중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이 강력한 허브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파급력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안전망은 완벽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